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과학기술 1강입니다. 과학기술 1강. 요거 생명과학에 대한 얘기인데 그 뭐 질소 고정, 그다음에 뭐 ATP 만드는 거, 그 세포호흡이죠, 그죠? 그런 거 두 개가 이제 충돌이 된다.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그 질소 자체 공기 중에 있는 뭐 한 80%에 해당하는 그 78%에 해당하는 질소를 식물체가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직접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질소는 막 무조건 있어야 되는 요소인데, 그죠? 반드시 필요한 필수, 그죠? 필수 요소인데 이걸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모니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뭐냐? 철단백질과 이제 몰리브덴 철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암모니아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갖고 이제 암모니아 가지고 이제 뭐 암모니아를 이용해가지고 식물체가 이제 질소를 이용하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이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된대. 어? 근데 산소가 없으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식물체 자체가 철 단백질과 이제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 이제 ATP가 필요해. 근데 ATP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산소호흡이다. 그죠? 세포호흡이다. 세포호흡은 산소가 필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산소도 필요하고, 얘들이 또 활동을 해야 되고, 철 단백질과 이제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 이제 딜레마라 그러죠. 그죠? 예.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동시에 산소와 질소를 동시에 이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식물체 내에서 못 하고 그 다른 어떤 세균들, 그 뿌리옥 박테리아, 그죠? 뿌리옥 세균들, 얘들을 이용해 가지고 얘들이 직접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주는 거지, 공급하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식물은 얘들 세균한테 뭐 탄수화물 같은 거 공급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생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질소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세균, 식물체 내에서 말고 뭐 다른 어떤 세균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그죠? 질소를 이용할 수 있게 공급해주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식물은 살아가고 이제 그 세균들한테는 이제 뭐 다른 걸 뭐 다른 양분을 준다. 그렇게 이제 공생관계, 예, 그죠? 그런 공생관계다. 그런 거 설명하는 겁니다. 봅시다. 뭐 어렵지 않아요. 용어가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낯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봅시다. 식물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에서 얻은 탄소와, 그죠? 탄소와 산소, 그죠? 이런 걸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영양 원소를 이제 토양에서 얻는다. 그죠? 토양에서 얻죠. 토양은 식물 뿌리와 미생물이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복잡한 생태계다. 그러니까 식물이 또 이제 그 무기 영양소 먹고 싶어하고 미생물도 무기 영양소를 먹고 싶어하겠지. 그죠? 그런 더 경쟁을 한다. 식물과 미생물이 상호 이익을 위해서 공생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지. 이 글에서 이제 공생을 하는 겁니다. 그 뿌리옥 박테리아, 그죠? 걔들이 그 암모니아를 공급한다, 그죠? 또 이제 식물은 또 뿌리옥 박테리아에 또 뭐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한다. 봅시다. 식물은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양분을 미생물에게 공급하고, 유기양분, 그죠? 탄수화물 같은 걸 유기양분에 공급하고, 유기양분을 미생물에게 공급하고,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의 영양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거. 이렇게 이제 공생을 하는 거지. 미생물과 식물의 어떤 그 공생.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종류. 이제 다량 원소, 다량 영양소. 그 식물은 이제 필수 원소다. 얘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만 빠져도 죽습니다. 그죠? 그런 요소 중에 이제 9가지가 있는데, 다량 원소가 있는데,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소래. 그러니까 질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식물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식물이 단백질, 단백질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뭐 다른 거 P, 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단백질에. 핵산도 마찬가지죠, 그죠? 핵산에. 그다음에 이게 다 질소가 들어가고 N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뭐 엽록소도 마찬가지, 단백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구성원소로 쓰이기 때문에 질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뭐 지방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없어요. CHO로 이루어져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CHON, N이 들어있는 거야, 그죠? 단백질, 고기에, 그죠? 단백질에.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 인간한테도 아주 중요한 게 질소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식물 단백질이든 뭐 어떤 동물 단백질이든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죠?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의 78% 공기 중에 질소가 상당히 많죠. 80%가 거의 80%가 질소로 되어 있는데 질소 분자는 두 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삼중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물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이제 질소가 한 80%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생물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이제 먹고 난 뒤에 뱉어냅니다. 그죠? 질소는 그죠?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얻으려면 그 직접 공기에 있는 질소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질소를 얻으려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의 분자를 반응성이 높은 다른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 그죠? NH3나 질산염 NO3-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인 질소 고정이 필요하다. 질소 고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질소 N2를 직접 먹지를 못하니까, 그죠? 암모니아 NH3나 아니면 NO3-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돼야지 이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NH3 그다음에 NO3- 요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식물 자체는. 그죠? 그 만드는 과정은 이제 질소 고정이라 한다. 그러니까 직접 못 하니까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그 질소 고정 세균 이래들이 이제 하는 거지. 봅시다. 자연 상태에서의 이제 질소 고정은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뭐 번개쳐 가지고 질소가 그 NO3-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긴 한데 그게 뭐 다른 얘기고, 실제로 이제 그 생물학적인 질소 고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번개치는 거 말고. 이는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작용, 질소 고정 효소. 그러니까 질소 고정 세균 안에 질소 고정 효소가 있는 겁니다. 효소가 뭐냐? 단백질 덩어리예요. 우리 몸에도 효소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죠? 그런 효소들이 소화 효소, 세포호흡 효소, 광합성 효소, 그죠? 이런 것들이 그게 효소죠. 그죠? 그런 효소들이 잔뜩 있어요. 그죠? 세균 안에. 우리 몸 안에도 있고. 하여튼 이런 효소들이 이제 그 촉매 작용을 해가지고 질소가 이제 환원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그러니까 질소 고정 세균은 자기 몸 스스로가 질소 고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식물은 못하고 질소 고정 세균만 할 수 있는 거다. 질소 고정 효소는 철단백질과 몰리브덴 철단백질이라는 두 개의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질소 고정 효소는 철단백질, 그러니까 몰리브덴 철단백질,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효소라는 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온도가 뭐 상당히 올라가, 우리 36.5도인가? 그죠? 그 정도보다 더 이제 만약에 아파가지고 열이 확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효소가 파괴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목숨을 잃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막 열이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온체온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런 어떤 효소가 파괴되는 걸 막으려고. 우리 몸에도 효소가 많아요. 그죠? 세포호흡 효소, 뭐 그런 효소도, 소화 효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 그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어떤 철단백질과 이제 몰리브덴 철단백질이 있는데 이 두 개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만으로는 촉매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모양이네. 철단백질은 ATP가 에너지죠. 그죠? ATP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ATP가 ADP로 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오죠. 그죠? ADP가 ATP로 되면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고. 이거 뭐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ATP는 지금 저장이 된 상태고, 에너지가 저장된 상태고, ADP는 에너지가 지금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 보면 돼요. 어쨌든 간에 ATP를 이제 분해해가지고 얻는 에너지, ATP 안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ATP를 분해해서 얻은 단백질을 통해서 몰리브덴 철단백질에 전자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철단백질이 있고 몰리브덴 철단백질인데 얘들 둘이가 뭐 작용을 하는구나. 그죠?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철단백질에서 이제 철단백질이 몰리브덴 철단백질에다가 전자를 주는 모양이네. 그죠? 그래가지고 몰리브덴 철단백질은 이제 공급을 받았죠. 전자를 받았죠. 철단백질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받은 전자로 질소 기체를 이제 환원시켜가지고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뭐 이런 작용을 한다. 이런 질소 고정 효소들, 얘들이 질소 고정 효소다. 얘들 둘이 작동. 얘들 둘의 작동.
일단 뭐 이렇게 하는데 철단백질과 몰리브덴 철단백질은 모두 산소 분자에 의해서 빠르게 비활성화된다. 산소 분자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응? 작동을 못 한다고. 그죠? 철단백질이 산소에 의해서 활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감기인 30초에서 40초. 오, 뭐 엄청나게 빨리 되네. 그러니까 산소를 딱 만나는 순간 바로 그냥 30초에서 40초 만에 다 작살나 버리는 거지. 철단백질이. 그죠? 활성화가 뚝 떨어져. 그 다음에 몰리브덴 철단백질의 경우에는 조금 10분, 이건 좀 그나마 좀 버티긴 하는데 그래도 10분 후에는 다 사라져 버린다. 이런 비활성화를 이제 되돌릴 수가 없네. 한번 변해버린 거는 이제 못 되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근데 식물 어느 몸에서 산소가 없는 환경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식물 모든 몸, 우리 몸 모든 부분에서도 전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세포가 산소가 필요한 거죠. 우리 몸 모든 곳에 세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식물도 모든 몸에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들은 ATP가 필요하고 ATP를 만들려면 세포 호흡을 해야지만 ATP를 만들어내잖아요. 세포 호흡에는 산소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산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ATP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식물 모든 세포에는 전부 다 산소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질소 고정 세균은 없어도 되겠지. 그죠? 근데 뭐 식물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어떤 환경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질소 고정에 이제 많은 양의 ATP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다. 그렇죠? 세포 호흡 과정,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서 ATP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는데 식물 몸 모든 곳에서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세포가 있을 거니까 그 세포들이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ATP를 만들어내야지만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생물체는 질소 고정에서 이제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그죠?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지. 산소도 필요한데 질소도 필요한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다양한 전략을 개발했는데 질소 고정 세균이 세균의 하나인 뿌리옥 세균과 콩과식물의 이제 공생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콩과식물 자체 혼자만으로 안 되는 거야. 자기 몸 안에는 항상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 안 되니까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세균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어 주는 거지. 질소 고정 세균이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그죠? 아조토박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질소 고정 세균에는 뭐 아조토박터 아니 뿌리옥 박테리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세균들이 몸 안에는 질소 고정 효소가 있다. 질소 고정 효소는 철단백질과 이제 몰리브덴 철단백질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얘들 둘이가 상호작용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낸다. 그죠? 이해되고 어쨌든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 생활을 하고 일부만이 이 식물과 공생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얘들이 뭐 무조건 콩과에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독립생활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콩을 심었는데 주변에 이제 질소 고정 세균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콩이 붙어서 살겠죠, 그죠? 식물과 공생 관계를 형성한다. 일부만. 뿌리옥 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숙주 식물로 한정된 종류의 숙주 식물로 하여금 뿌리옥을 형성하게 하여 공생한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한테 다 달라붙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종의 몇 가지 종류, 그죠? 콩과 식물 뭐 이런 것들한테만 붙어가지고 뿌리옥을 만들게 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공생을 한답니다. 뿌리옥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는다.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모양이네. 그죠? 이건 뭐 다른 식물에 도움 될 필요 없이 지들끼리 혼자서 알아서 잘 사는구나. 그죠? 할 필요가 없네. 콩과 식물의 이제 뿌리옥 안에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되겠네. 그죠? 이건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그런 세균들이 콩과 식물에 붙어가지고 막 뿌리옥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박테로이드 형태로 딱 자기 몸을 형태를 바꿨을 때 그때 이제 질소 고정을 수행한답니다. 그죠?
뿌리옥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 연료인 탄수화물을 이제 콩과 식물로부터 공급받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콩과 식물에 이제 뿌리가 있는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뿌리옥을 막 만들었어. 그 볼록하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면 이게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 식물은 여기다 이제 계속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 영양분 오는 걸 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그죠? 쪽쪽 빨아먹지. 질소 고정을 이제 수행한다. 이제 그렇게 쪽쪽 빨아먹으면서 대신에 이제 질소 고정을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이제 여기 식물한테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식물로서는 이득이죠. 그죠? 수행한다. 뿌리옥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연료인 탄수화물을 이제 콩과 식물로부터 탄수화물 공급받고, 그 탄수화물 받아가지고 뿌리옥 세균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세포업을 해가지고 ATP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질소 고정 세균은 이제 질소 고정을 수행해가지고 생산한 암모니아를 콩과 식물에 공급한다. 그죠? 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감염사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크게 점점 커지네. 응? 커지고, 커져가지고 관다발 조직까지 뚫고 들어가네. 뿌리옥 관다발 조직. 그죠? 관다발이 이제 그 물이 가고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죠. 관다발. 들어봤죠? 관다발. 그 다음에 이제 박테로이드 형태로 이제 얘들이 산다는 얘기잖아. 일반적인 어떤 세균 형태로 사는 게 아니라 몸체를 박테로이드, 뿌리옥 박테리아라 그러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이 뿌리옥 안에서 살겠네. 그죠? 계속 봅시다. 콩과 식물은 뿌리옥 세균과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콩과 식물은 뿌리옥 세균과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그게 자기 몸이 됐구나. 완전히. 그죠? 뭐 자기 몸이 된 거네. 혹이 붙어가지고. 그냥 혹도 우리 몸의 일부죠. 그죠? 혹이 난다 하면 어쨌든 그래갖고 계속 이제 화학적 신호를 주고 받으며 뿌리옥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염사라는 게 볼록하게 됐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뿌리옥이 만들어진다. 콩과 식물의 이제 뿌리가 뿌리옥 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한 화학 신호를 보내면 뭐라고? 콩과 식물의 뿌리가 뿌리옥 세균을 또 끌어들이기 위한 화학 신호를 보낸다. 아, 얘들이 콩과 식물 자체가 오라고 하는구나. 그죠? 세균에게 뿌리옥 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화학적 신호를 막 보낸대. 그러면은 토양 속에 있던 뿌리옥 세균이 혼자 막 알아서 잘 살다가 이에 반응하여 뿌리털에 이제 결합을 했죠. 그래가지고 뿌리옥 세균이 뿌리 피층에 어떤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을 방출. 뿌리옥 세균이 여기 붙어가지고 요 그 피층에다가 막 그 어떤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을 막 방출하면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막 커지겠지. 그죠? 어떤 식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뿌리에 막 세포 분열 촉진하는 걸 막 뿌려주면 세포 분열이 막 돼가지고 세포가 막 늘어나겠지. 그죠? 몸이 막 커진다는 거지. 뿌리가. 그죠? 뿌리 혹이 막 자라는 거겠지. 어쨌든 간에 계속 봅시다. 뿌리털의 끝이 굽어지고 세포 벽의 일부가 분해돼요. 세포 막이 함입인 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냐, 새로운 층을 만든다. 이거 또 봅시다. 세포 표면에 있는 세포층의 일부가 안쪽으로 빠져 들어가. 그곳에서 새로운 층을 만드는 것. 함입 쭉 들어간다는 얘기지.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함입은 티눈이 들어가듯이. 그죠? 함입되면서 가느다란 관 형태의 구조인 감염사를 만든다. 감염사가 형성된다. 감염사는 뿌리의 피층을 통과해가지고 관통해 안쪽으로 안으로 쭉 파고든다는 얘기지. 신장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세균이 식물의 뿌리로 막 들어간다. 이걸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걸 타고 식물의 뿌리로 막 들어간다. 감염사에 있던 세균은 피층의 세포 질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박테로이드로 발달. 박테로이드. 그러니까 그 세균 자체가 이제 박테로이드로 이제 몸을 바꾸는 거지. 그죠? 발달하고. 그래갖고 세균에 감염된 피층과 내초가 뭐야? 관다발 기둥의 가장 바깥층. 관다발이 이제 피층 안쪽에 관다발은
영양분이랑 어떤 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입니다. 그죠? 양분이랑 물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 혈관, 그죠? 혈관이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관다발인데 그런 어디 갔나? 근데 그런 어떤 거기에 가장 바깥층이래요. 그죠? 그게 내초라는 건데, 그죠? 하여튼 피층과 내초, 감염된 피층과 내초의 생장이 계속되어 하나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게 막 여기 이제 내초랑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깥에서 파고 들어오는 이 감염, 그죠? 감염사, 예, 들어오는 피층, 그죠? 피층과 내초가 막 합쳐져 가지고 뿌리 혹을 형성한다. 이 두 개가 붙는 거지. 한 덩어리가 됐죠. 뿌리 혹은 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이제 관다발에서 이제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혈관이라 그랬죠. 관다발은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거기서 쭉쭉 빨아당기겠지. 빨대처럼 빨아당기고 질소 화합물을 식물 전체에 보내기 위해서 뿌리의 중심의 관다발 기둥으로 관다발 조직을 발달시킨다. 이 계속 파고드네. 그죠? 관다발 조직으로 발달시킨다. 성숙한 이제 뿌리 혹은 뿌리 혹 여기 한 덩어리 됐네, 그죠? 성숙한 뿌리 혹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 두껍게 생장. 뿌리 직경보다 더 커진다. 확 이만큼 커진다는 얘기, 그죠? 되게 커진다는 얘기. 생장하는데 목질화가 뭡니까? 나무 같은, 그죠? 나무 껍데기, 예, 목질화된 바깥층은 기체 출입이 제한해가지고 기체 출입 이게 나무 껍데기처럼 단단해지니까 기체 출입이 제한해가지고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질소 고정에 필요한 게 산소가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산소가 없어야지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산소가 들어오는 순간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비활성화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목질화된 바깥층이 이제 그 산소를 차단한다. 그리고 좀 질소 고정을 하게 된다. 요런 과정이네요. 요런 과정. 그림을 쭉 설명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 문단 봅시다. 콩과 식물의 뿌리혹에서 산소 공급은 주로 레그 헤모글로빈, 우리 몸에도 헤모글로빈 있죠, 그죠? 산소 헤모글로빈 있죠, 그죠? 콩과 식물의 뿌리혹에서 산소 공급은 주로 이제 레그 헤모글로빈, 얘들도 이제 헤모글로빈 있네, 라 부르는 산소 결합 단백질에 의해 조절된다. 산소 공급. 근데 레그 헤모글로빈은 숙주 식물에 의해 합성이 되어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 세포 안에 존재하며, 숙주 식물에 의해 합성되어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 세포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어차피 거기도 세포가 있어. 거기도 세포니까, 그죠? 호흡 중인 어떤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송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산소를 공급해줘야지. 거기도 이거 어차피 세포인데, 이거 뭐 뿌리혹 박테리아가 사는 혹도 어떤 계속 양분이랑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야 되죠, 그죠? 양분이랑 산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산소는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다, 그죠? 얘들이 운반해 준다. 이로 인해서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ATP와 환원력을 제공하기 위한 호흡을 하기에 충분하면서도 과량의 산소로 인해서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화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뿌리혹이라는 것 자체가 또 식물의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도,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 어떤 혹이 났어. 그러면은 거기도 계속 혈관도 가고, 혈관이 가가지고 계속 영양분도 주고 산소도 공급하죠, 그죠? 거기도 세포니까. 그것처럼 뿌리 혹에도 계속 산소를 공급해야 된다. 근데 그 공급하는 게 이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적당량이 가기 때문에 과량의 산소가 가지 않고 적당량이 가기 때문에, 그죠? ATP도 만들어야 되고 환원력도 제공해야 되고, 환원력을 또 제공하기 위해서 위한 호흡, 그죠? 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과량이 아니라서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화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씩 들어간다. 이건 뭐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산소 헤모글로빈과 다르게 조금 조금 적은 양을 움직인다든가 뭐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작게 간다든가 뭐 그런 게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질소 고정 효소가 좀 작동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산소를 조금씩 공급한다. 뭐 그 얘기 같은데.
이거 뭐 되게 뭐 용어들이 조금 뭐 낯설어서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이 정도로 보고 또, 이 정도 보고 또 넘어갑시다, 그죠? 조금 뭐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문제 풀고 해가지고 또 다시 영상을 또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영상 넘어갑니다.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